이야기가 편하게 되시는 아이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죠, 그죠?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점수에 스스로 시키는 거죠. 스스로 못하는 것들에 신나지 않는 아이한테 정면으로 말하거나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할 때 자기 스스로 뭐가 문제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뭐라는 거죠? 스포츠라는 겁니다. 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특히 이제 방금은 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 중에 운동해야지 운동합니까? 아니요. 안 하죠. 운동하라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? 산에 듣고 가면 돼요. 산에 듣고 가면 20분 있으면 어떻게 하죠? 이제 사람이 소가 되잖아요. 개가 되고 그냥 혀를 갖다가 10cm나 빼내고 이렇게 끓이잖아요. 그러면서 그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? 내려와서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요. 누가 운동하라고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산을 걷다 보니까 체력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, 그죠? 부담을 느끼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옆에 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산에 왔다 갔다 해요. 그런데 자기 혼자 10분, 20분 되니까 허걱대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눈치 좀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, 그죠? 오늘 옆에 사람 쌩쌩해요. 그러면 자기 속으로 뭐 생각했어요? 나는 왜 이렇게 씩씩대고 힘들지? 쟤는 안 힘든데? 그러다 보면은 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이 결국 뭐죠?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. 내가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해졌을까? 내려오면 뭐 하겠죠? 부인 보고 헬스 좀 끌어볼까? 운동 좀 같이 해볼까?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직시해서 너 고쳐.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좋죠. 그잖아요. 좋은 친구잖아요. 자기 안 좋은 친구 좀 이런 걸 정면으로 말해주는 게 쉽습니까? 안 쉽습니까? 어렵잖아요. 어려운데도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죠.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모자라거나 그죠? 오기가 있어서 친한 사람이나 옆 사람이 단점 말해주면 잘 안 고쳐요. 그죠? 예.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또 자존심 센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? 어제 내가 술을 마셨어. 원래는 산에 잘 타는데 왜 날다람쥐야? 산에 가면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해. 결코 시인 안 하는 사람 또 있어요, 그죠? 어쩔 수 없죠. 다음에 또 안 가야죠. 너 어제 술 마셨냐? 물어보고. 그래서 수밖에 없죠.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잘 안 고치는데 스포츠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하면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, 그죠? 그럼 자기 스스로 뭔가 고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출발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. 예, 그런 측면에서 사춘기라든지 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렇게 고집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, 그죠? 그 사람들하고는 정면으로 어떻게 정면으로 말하지 말라. 그냥 서울 가서 오늘 이번 주말에 산에 한번 갈까? 그죠? 우리 뭐 공 한번 차볼까? 이렇게 설적 찔러줘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 없이 하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?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걸려드는 거예요. 그죠? 그럼 그 사람 운동하게 되고 애 같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스스로 동기를 찾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왜 100m하고 활속이 차이 알겠죠? 100m는 나는 원래부터 달리기 못해. 그리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렇잖아요, 그죠? 나는 원래부터 달리기는 잘 못해. 그럼 자기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을 때 못하면 자기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스스로 뭔가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코 안 풀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. 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정면으로 이렇게 팍 찔러서 너 뭐해? 이러니까 좀 사람들이 오기가 있고 모자라서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잘 안 고쳐요.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충돌하다 보면 결국 다시 말하는 것도 어려워지잖아요. 그러면서 니 알아서 하겠지. 그런데 결국 알아서 안 하지요. 그럼 서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그런 방식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방식대로 하시고 그런 방식이 안 통하는 분에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활쏘기처럼 등산을 한다라든지 스포츠를 같이 한다 해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깨닫게 하도록 하자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음악도 배우고 예도 배우고 이런 과목들을 배워서 공자는 한 3,000여 명의
학생들을 길러냈습니다. 그러면 공자가 뭐 비슷한 제자만 있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어요. 이러면 이 친구 옆에 칼을 차고 있는데 공자보다 나이 차이가 제일 적게 나는 사람인데 그 공자가 뭐 길을 갈 때 위험하다고 그러면 그걸 자루를 옆에 데리고 다닐 정도로, 또 그리고 공자가 뭔 일을 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생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노우맨이에요. 노우맨, 노를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불안하고 보디가드 같은 이런 유행이라고 한다면, 그다음에 자공의 경우에는 어떤 요즘 같으면 뭐 국제무역 상인,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여러분 뭐 박지원의 허생전 알잖아요, 그죠? 그러는 것처럼 그 어느 지역에서 잘 많이 나는 상품을 샀다가 그것이 나지 않는 곳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시세 차익을 남겨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부자가 됐던, 공자 학교 안에서도 가장 큰 부자가 됐던 친구예요. 그죠? 두 사람도 다르죠?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 안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30대에 죽어요. 공자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그림자처럼 자기 후계자로 지목해줄 정도로 공자가 그 자기의 우리 저 정신줄 놓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. 공자가 논어를 보면 정신줄 놓은 게 몇 번 있는데 이 안현이라는 제자가 34살 때 죽었을 때 정신줄을 놓았어요. 하도 이렇게 있는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이 왜 평소에 말씀하실 때는 절제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, 그죠? 감정을 잘 드러내줘라 그러고 온화하게 살아라 그러시더니 평소 말씀하시는 거와 달리 이렇게 안현이 죽으니까 그렇게 대승통곡을 하시고 정신줄을 놓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공자가 멋있는 사람이에요. 뭐라 그런 줄 알아요? 이때 안 울면 언제 우냐? 그죠? 그렇게 정신줄을 놓았던 사람인데 어떤 가난한 삶을 살고 늘 공자로서는 안현이 뭐 먹고 살까, 입에 풀칠하고 살까 늘 걱정하는 사람이고, 지금도 가면 노항이라고 이 안현이 살았던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좀 대비되죠? 그죠? 누구하고 대비됩니까? 자공. 예, 자공하고 대비되죠, 그죠? 이거는 뭐 공자 학단만이 아니라 노나라에 있어서 부자라고 될 정도였으니까 대비되죠. 그 다음에 이 정자라는 사람은 뭐 효자로도 유명한데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제자들한테 내 손을 펴보아라, 내 다리를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이제 효경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는 구절이 뭐 있죠? 신체, 알부, 수지, 부모, 불감해선이 효지시야. 뭐 몸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다치거나 상처받지 않는 게 효도의 시작이다. 지금은 다 거짓말이죠. 왜 그런지 다 알아서 성행하시고 고치는데 뭐 감히 훼손이 효도의 시작이다. 자주 고치는 게 효도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겠죠? 그래서 그렇게 소심해서 사니까 이 친구는 또 누구랑 대비되죠? 자로하고 상당히 대조적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공자 학교가 풍성한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 풍성하기보다도 성격이라든지 개성이 다양하니까, 하나라고 하는 질문이 시작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4가지, 3가지, 10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. 그러면 공자라는 사람은 대답을 하나만 하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3개, 4개, 5개, 6개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제자들도 하는 사람에게 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하고 두루 만나니까, 그러니까 꼭 누가 한 사람이 가르친다기보다도 그렇잖아요, 그렇죠?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이런 지식이 교육되는, 지식이 아주 편하게 거래가 되는, 생각이 거래되는, 생각이 흥정이 자주 일어나는, 누구 주장 혼자만 있어서 그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니까 공자의 학교가 아주 풍성한, 그죠? 이야기가 많은 이런 학교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까 공자가 주로 활약했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? 부산이었는데 곡구라고 말했잖아요, 그죠? 삼공이라고
공묘도 있고 공민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공부에 있는 그림이에요. 그림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? 뭐 좀 희미한 지금은 가면 제가 이제 2007년에 갔을 때 찍어온 것이고 올해 갔다 오는데 그걸 제가 바꾸지는 못했는데 올해 가면 채색을 새롭게 해서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선명하게 채색이 되어 있어요. 저는 요즘 것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여기 잘 쳐다보시면 뭐가 있죠? 뭔가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. 그죠? 동물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머리 부분은 뭐에 비슷한 것 같아요? 용 모양 닮은 것 같고, 그죠? 그 다음에 굽옷, 다리는 말발굽을 이렇게 담았습니다. 그죠? 그 다음 배에 보면 뭐 비늘이 있죠. 그죠? 그러면 배가, 이 부분이 게 배가 굶어서 홀쭉합니까? 아니면 먹어서 빵빵합니까? 빵빵하다고 칩시다. 빵빵해요. 좀 더 빵빵하게 그려야 되는데 조금만 빵빵하게 그린 것 같아요. 빵빵한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장수를 상징하는 8개의 상징물들입니다.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? 저 왼쪽 구석에 보면 빨간 게 있어요. 이게 뭔지 알아요? 지금은 없어요. 하늘에 뭐 있죠? 낮이 되면 좋습니다. 딩동댕 해입니다. 근데 이게 봐, 입을 봐요. 입을 보면 입을 닫아 있어요? 벌려 있어요? 벌려 있어요.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? 그림도 희미한데 눈에 불을 켜세요. 그 다음에 혀는 어디 있어요? 혀는 입 바닥에 내려앉아 있어요? 들고 있어요?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시면 아침에 그저 뭐 달라고 여러분 속으로 해보세요. 차마 지금 보고 못하게 지금 손을 가리고 해봐요. 뭐 달라고 날름날름 하는 장면 생각나시죠? 그죠? 뭐에 대해서 날름날름 하는 거죠? 해를 먹으려고. 지금 배가 불러요. 배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빵빵해요. 그런데 빨갛게 익은 사과처럼, 빨갛게 익은 홍시처럼 보이는 거예요, 해가. 그래서 그것마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. 먹으면 어떻게 되죠? 죽어요. 뜨거운 해를 삼킬 수도 없지만 삼키면 죽죠. 더 이상 먹을 수도 없는데 이미 충분해요. 그죠? 이 동물의 이름이 한자예요. 상상의 동물인데. 용은 아시죠? 용은 아니에요. 또 봉황도 아니에요. 봉황은 두자잖아요. 이름이 뭔지 알아요? 한자예요. 제가 저기 힌트를 주면 미국인, 영국인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죠? 석자로 탐 그러죠. 톰 그러죠. 그죠? 얘 이름이 뭐예요? 탐. 탐이에요. 탐. 왜 탐인지를 또 몰라가지고 또 옆에 사람 물어보는 사람 있죠? 물어봐요. 옆에서 탐이 뭔 뜻인지. 톰 친구예요. 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, 먹을 수도 없는데도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. 그래서 이 공자 후손들은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을 지나다니면서 늘 경계를 하는 거죠.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게 있을까? 그죠?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. 집에 가서 하나 붙여놔요. 그래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저런 그림 한 장, 그죠? 여러분 집에 보면 벽에 그림 한 장 없으면 집이 슬렁하죠.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. 없으면 달력 그림이라도 액자에 넣어서 좋은 게 꼭 비싸게 산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 푸근하다고 생각하면 자기한테 좋은 그림이잖아요. 그럼 달력에다가 보고해서 뭐 액자에 넣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? 꼭 뭐 몇백만 원, 몇십만 원, 몇천만 원짜리 사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렇게 할 때 오늘 집에 다 관장하셔서 할 일이 벽에 그림 하나 그세요. 그 그림 보면 뭔가 이런 것, 자기한테 말을 건네주잖아요. 이런 그림을 보면 이 글자가 써져 있나요? 안 써져 있나요? 한자도 안 써져 있어요. 근데 저 그림을 보면 말을 걸어요. 나한테. 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너 지금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거니? 이렇게 말을 그리는 거거든요. 꼭 저런 그림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만약에 좀 성질이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. 화 못 참고 벌끈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사람들 무슨 그림을 그려놔야 되겠어요? 불타는 그림 그려놓으면 되겠죠? 무슨 그림 그려놓으면 되겠어요? 뭐 강이라든지 푸른색이 들어가는 그림을
뭐 거실 같은 데 하나 끌어두시면 자기가 화가 나더라도 그 그림을 보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? 또 좀 우울하시거나 처져 있는 사람은 노란색 그림이나 좀 빨간 색깔이 있죠. 그죠?